있는데요. 감독님부터 소감과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산성을 연출한 황동혁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정성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조 역할의 배우 박해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관객이십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명길 역할을 했던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상훈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영화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서날새 역할을 맡은 구수입니다.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시뱅 역할을 맡은 이덕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수 역할을 맡은 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거드 바바 최혜정 에디터입니다. 이병헌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대극과는 달리 연기에 있어서 사극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충무로를 대표하는 쟁쟁한 배우들과 작업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사극은 제가 세 번째 해보는 것 같은데요. 매번 사극을 할 때마다 사실 내가 실제로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고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말투나 혹은 예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또 이렇게 했겠지라고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광해나 협녀처럼 어느 정도는 픽션이 가미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를 고스란히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고증에 따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최명길의 마음이 이런 마음가짐이었겠구나라는 거를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상상하면서 연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서로 함께 작업하신 소감에 대해서 모든 배우분들께 질문 주셨는데요. 박해일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병헌, 김윤석 선배님이 먼저 이제 캐스팅이 되었었고 저는 그 후에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사극이라는 장르 안에서 정극이고 그러다 보니 정말 숨을 데가 없겠구나. 더더욱이 그 옆에 계신 선배님들과 이제 호흡을 맞추려고 하니 사뭇 긴장감도 굉장히 됐고 반대로 하게 되면 배울 것들이 너무 많겠다 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관찰하고 이 모든 걸 끝까지 추운 겨울에 사고 없이 잘 마무리만 지으면 너무나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병헌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조우진 씨만 빼놓고는 다 처음 심지어 감독님까지 다 처음 같이 작업을 해보는 그런 배우들과 이번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했고 또 아주 신선하기도 했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모두들 각기 개성 있는 연기들을 또 하는 분들이니까 하루하루 굉장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촬영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배우들이 다 처음 같이 하게 되는 배우들인데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네, 보니까 다들 너무 맡은 바의 역할들에 대해서 너무 충실하게 잘하셨고 너무들 고생하셨고 네, 저는 함께해서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워낙 선배님들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요. 영광이었습니다. 네. 워낙 훌륭한 배우분들이시라 잘 하는 건 뭐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이 소설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이 소설과 어떤 느낌을 다른 느낌을 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 소설 봤을 때 그 먹먹함이 오늘 이 배우들을 통해서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또한 오늘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연히 느꼈었던 거고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한 작품이라 더없이 영광스럽고 뿐만 아니라 청나라 군사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 또 조선의 그 천민 역할, 백성들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서 정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실감이 나서 너무나 행복한 작업을 했구나, 참 복된 작업이었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뉴스의 석정 기자인데요. 저 감독님께 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화에 보니까 챕터가 이제 11개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11개로 나눈 이유가 되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되게 역사를 고증한 영화긴 한데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11개로 나눈 것에 숫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예,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단락을 구별짓고 시퀀스를 구별지어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11개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한국을 둘러싼 외교나 정세가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처럼 지금 또한 380년 전의 역사와 지금 현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라는 곳이 처한 어떤 운명,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운명 같은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38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지금 현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같이 좀 고민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이병헌 씨랑 김윤석 씨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 보면 영화의 핵심이 두 분의 대결 구도가 눈에 가장 띄고, 특히 두 분이 이렇게 대사를 왕을 가운데 두고 주고 받으실 때는 진짜 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되게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두 분이 대결 구도로 연기를 하셨을 때 서로 연기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나 진짜 서로 머리털이 쭈뼛 서는 그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날 촬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두 사람 다 대사의 양이 엄청 많았던 날이에요. 가장 아마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분위기도 굉장히 진지했고 또 그 전에 대사를 다 숙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아마 오랜 시간을 공을 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 NG는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렇게 리허설을 하거나 몇 번 테이크가 가다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고 또 서로의 호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불같은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게 그리고 상황에 그냥 던져놓고 연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매 테이크마다 되게 다른 연기를 하시고 강조하는 부분이 매번 바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뭐 탁구로 예를 들자면 이 순간에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지 수비를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하는 걸 봐서 내가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날의 얘기를 하자면 사실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이제 인조 앞에서 상원, 명길 두 신하가 마지막 결정을 놓고 이제 다툴 때 제가 아주 실수로 그 바뀐 대본을 몰랐습니다. 대본이 바뀌었다는 걸 몰라서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그 전 시나리오에 있는 대본을 외우고 대사를 외우고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이 중요한 장면에 이렇게 많은 대사를 다시 다 숙지해야 되다니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병원 씨한테 일부러 막 변화구와 직구와 막 체인지업을 던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급하게 그날 급조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밸런스가 막 바뀔 때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병원 씨가 굉장히 잘 받아줘서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FN스타 유수경입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다른 장르를 연출하고 계시는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이번에 사극을 연출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조우진 씨랑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자들에서 한번 같이 연기를 하셨고 이번에 또 만나셨는데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번 다른 장르를 하게 되긴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그때그때 저에게 이렇게 가슴에 확 다가오는 그 아이템들이 신기하게도 다 다른 장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남한산성도 처음에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소설을 읽는 순간에 너무 그 소설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갑자기 온 마음으로 다가와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는 좀 그래도 이미 해봤던 거 좀 익숙한 걸 해보고 싶습니다. 할 때마다 달라서 저도 새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극을 하면서 첫 경험에서 느끼게 된 건 사극은 참으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극과 달리 분장과 의상을 차려입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모돼서 예를 들어 뭐 전투씬 같은 걸 한 씬 찍으려고 하면 300여 명에 달하는 엑스트라와 배우들은 모두 다 분장과 의상을 입히려면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서 인내심이 참으로 많이 필요한 장르라는 걸 느꼈고 현대극에 비해서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현대극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사극은 상당히 특히 이렇게 실화의 바탕, 역사의 바탕을 둔 사극은 조금 더 정확해야 해서 사전 준비가 꼼꼼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우진 씨 처음 이 영화에 캐스팅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또 이번에는 얼마나 또 다른 것들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케미스트리가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지없이 또 저를 괴롭힌다는 점에서는 내부자들과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조우진 씨와 이렇게 제가 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이로 만나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음 작품에서 만난다면 좀 다른 어떤 관계의 설정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딱 2년 만이죠. 네, 2년 전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 온갖 흉기로 괴롭혔었는데 이번에는 한낱 새치 혀로 이렇게 괴롭히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무리하면서 이병헌 선배님을 꼭 한번 다시 뵙고 싶다, 현장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가 찾아올 줄을 몰라서 너무나 놀라웠고 기뻤습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역시 선배님께서는 그 상대 배우를 데리고 가는 연기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이 배웠었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다음에는 제발 좀 같은 편에 서서 더 편하게 저분 좀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면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24 유지희 기자고요. 그다음에 황동혁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류이치 사카모토와 이번에 음악 관련 작업을 같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류이치 사카모토의 어떤 특징이 영화에서 좀 영화의 어떤 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남한산성을 영화화하려고 했을 때 제가 다시 새겨보았던 영화가 마지막 황제였어요. 그리고 또한 레버넌트 같은 영화의 느낌을 추위와 굶주림으로서 고통받는 한 개인 그런 영화의 느낌을 내고 싶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영화의 모두 음악 감독이 류이치 사카모토였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씨는 제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영화에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된 영화들의 음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음악 감독과 사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능한 일일지에 대해서 사실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제작사 대표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유이치 사카모토가 어디선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마 그게 분노라는 영화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분이 의외로 굉장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훨씬 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다양한 작업을 원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용기를 내서 그분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이분이 저희 시납시스랑 모든 걸 받아보신 후에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분은 지금 뉴욕에서 작업을 하고 살고 계시고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매일 음악을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2달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결과물이 지금 이 영화의 음악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좋은 음악 감독님들이 계시지만 한번 이 영화를 조금 더 글로벌한 수준으로 그런 조금 더 다른 해석으로 한번 접근해 주실 만한 분을 제가 생각했다면 그런 음악을 생각했다면 바로 그게 류이치 사카모토가 제가 만들어 주신 그 지금의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뉴스의 오미정 기자입니다. 박희순 씨와 조우진 씨, 고수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씨는 굉장히 의상도 무거워 보였는데 액션씬까지 하셨어야 됐는데 촬영하실 때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조우진 씨는 좀 생소한 언어로 연기를 하셔야 됐는데 그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평소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이 역을 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보셨다시피 의상이 굉장히 무거웠고요. 투구도 굉장히 무거워서 감독님한테 투구만이라도 좀 벗겨달라고 액션씬에서 좀 벗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너무 구차스럽다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라고 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중간에 이제 말을 베는 신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투구가 벗겨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굉장히 수월하게 했습니다. 네, 기자님 오랜만에 뵀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스피커가 좀 울려가지고요. 질문을 잘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생소한 언어로 연기하신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중국어 나라라서 우리가 흔히 접했던 중국어와 흡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뭐 어수는 우리나라 한국말과 흡사했습니다만은 단어와 발음들은 굉장히 생경했었거든요. 예, 그걸 그 청나라 말의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한글로 발음을 그대로 옮기다 보면은 여러분도 혹시나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컴퓨터가 다운됐을 때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한글 단어들이 펼쳐진 경험이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거의 그와도 같은 발음과 단어들이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게 복잡할수록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옛날에 암기 과목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고 특히나 발음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제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뭐 차에도 붙여놓고 현장에서는 좀 자주 갖고 다니면서 자주자주 입에 읊었었던 거기에다가 캐릭터에 맞는 리듬이라던가 악센트, 호흡을 집어넣어서 계속 반복해서 배우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자기가 자기 모습을 좀 뭔가 벗어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기분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본 시나리오가 이 남한산석이라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런 선할세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뭐 생각을 하다가 분장팀 디자인 팀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왔죠. 본인들이 이제 디자인한 어떤 그런. 근데 너무 딱 좋았어요. 좀 많이 지금까지와는 좀 새로운 다른 모습의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흔쾌히 이제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이제 선할세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신동아의 권지현 기자입니다. 저는 김윤석 배우님하고 황동혁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릴 때 제가 이 소설을 본 지 좀 오래가 돼서 좀 확신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김상원이 자살하는 장면으로 처리를 하셨던데 원작도 안 그랬던 것 같고 역사적 사실로도 김상원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청나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자살하는 걸로 설정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최명길과 김상원의 논쟁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 김상원이 저는 원작에서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묘 사지까지 다 버리더라도 이 왕조로 다 망하더라도 민초를 위해서는 다 불타 없어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좀 원작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그 점이 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대사를 끌고 하신 이유가 뭔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우리 김은 작가님께서는 영화관에 앉아 있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셔서 어둠과 폐쇄 공간을 견디지 못해 영화를 못 본다 하셨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보실 계획이 계신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질문은 감독님이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김상헌은 소설에서도 그렇고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고 인조가 항복을 하고 나가기로 한 이후에 며칠간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다가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하죠. 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들어와 끌어내려서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자살을 했던 사람은 그 강화도에 들어갔던 김상헌의 형 김상용이죠. 그분은 그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화약 창고에 불을 붙여 폭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 그분이 실제로 자살에 성공하지는 않았더라도 저는 그 두 형제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정도 자살할 이유가 되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김상헌은 그 이후에 관직을 받지 않고 고향으로 낙향해서 평생 안동에 내려가 살았습니다. 잠시 청에 끌려갔다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건이라고 여겨서 자살을 시도했던 김상헌과 실제 죽었던 김상용의 그 실제 이야기를 담아서 저도 자살을 암시하는 것으로 영화를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 김상헌의 마지막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최명길과 김상헌의 마지막 그 마당과 방에서 나누는 대사들은 실제 소설에는 없는 장면인데 제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 씬을 만들고 그 대사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을 읽고 영화화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상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김상현은 왜 질 확률이 높은 싸움을 끝까지 하고자 했던 걸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대답이 좀 필요했는데요. 실제 그 시절 김상헌이라는 사람의 실제 속내는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 왕조가 여기서 옥쇄를 하는 편이 어떤 면으로는 더 큰 시작을 위해서 최악의 경우, 최후의 경우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어떤 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심정으로 그 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에서도 당시 영화를 만들 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씬을 만들어 봤고요. 저 개인적인 그냥 좀 철학이 김상헌의 대사를 통해서 좀 녹아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설에는 없는 장면을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되셨죠? 김은 작가님이 이 영화를 보실 계획. 김은 작가님은 아마 오늘 저녁에 스페셜 시사회에 오셔서 영화를 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제가 보여드려서 한번 읽어보셨고요. 아마 오늘 8시에 오셔서 영화를 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기자님께 중앙 쪽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NT 뉴스 김영재 기자입니다. 황동혁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영화를 보기 전에 소설을 잠깐 읽었는데요. 소설을 보니까 6분 그 캐릭터만 딱 포스터를 보면 이병헌 씨, 김윤석 씨만 딱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설을 보면 6분이 다 캐릭터가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 조금 이제 고수 씨나 박희순 씨나 조우 씨나 약간 캐릭터가 좀 묻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영화니까 좀 전투 액션씬에 약간 집중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지 이 점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네. 소설을 보면 캐릭터가 6캐릭터가 다 전부 살아있다는 느낌이 받았는데 영화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고수 씨나 박희순 씨나 조우 씨의 캐릭터가 약간 좀 소설에 비하면 좀 삭제된 느낌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처음 이 작품에 영화로 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지점이 최명길과 김상헌, 김상헌과 최명길 이 두 사람의 그 대립이었어요. 철학적인, 이념적인, 사상적인 대립이었기 때문에 인조를 둘러싼 일단 그 두 캐릭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캐릭터들이 소설처럼 방대한 분량의 영화를 다룰 수 없다 보니
시간의 제약상 조금씩 생략된 지점들은 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각각의 캐릭터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어떤 심정과 하는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해 주기 위해서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연출하시는 데 있어서 액션씬에 좀 더 집중하신 건지. 액션씬에 뭐 특별히 집중을 했다기보다는요. 소설에도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한 전투씬들이 나오고 가장 큰 전투로는 남한산성 주변에서 기록된 가장 큰 전투로는 그 북문 전투가 소설에도 자세히 등장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북문 전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묘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찍은 전투 시퀀스가 그 북문 전투 시퀀스였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전투가 결국은 조선군의 당시 가장 큰 참패를 다룬 전투였는데 그 비극성 안에서 얻어지는 많은 감정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보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아마 저 전투 시퀀스 전체를 북문 전투라고 되어 있는 그 장 하나를 찍는데 아마 10회차 정도의 시간을 들였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노력한 만큼 나온 전투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예, 여기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사극의 유용성이 역사와 조금 달라질 때 좀 발문의 여지가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OBS의 임석 기자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만큼 유명한 게 그 인조의 그 삼전도 앞에서 땅에 머리를 조아릴 때 피가 흘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피를 흘리는 장면을 일부러 안 내보내신 건지 그것도 아까 첨가하셨다라고 하는 그 대사와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공식 기록에도 인조가 머리를 세게 찧어서 피를 흘렸다는 기록은 없고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남한산성 소설에도 인조가 머리를 찧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야사에 많이 나오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임금의 어떤 수치심, 굴욕감을 더 그 백성들이 심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씩 와전이 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 기록에는 피를 흘렸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309 고두례라는 게 그 실제로 찾아보면 그 신하가 청나라에서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인사법인데 그래서 마지막 황제도 첫 장면을 보면 그 자금성에서 수천 명의 신하들이 부위를 향해서 309 고두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무슨 세게 찧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너무 드라마나 이런 데서 과장되게 피를 흘리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제대로 정사 그대로 좀 묘사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 피를 흘리는 방식같이 좀 너무 자극적으로 그 장면을 다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설에 보면 인조가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면서 조선의 흙냄새를 맡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의 309 고두례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남한산성이 어떤 영화가 되었으면 하시는지와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조우진 씨부터 이번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제작 발표회 제작 보고에서 제가 역사는 거울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쳤었는데요. 오늘 영화를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거울이 탁한 건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탁한 건지 좀 구분이 안 갔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그것을 또 한가위의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풍성한 명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하여튼 좋은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예, 추석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극장에서 이런 영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정말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저 영화 재밌게 연휴 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래 마음속에 남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한가위에 가족들이 함께 다 볼 수 있는 영화로서 남한산성이 저는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을 느끼고요. 좋은 영화 보셨으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소신과 철학이 다른 두 충신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조금도 치우칠 수 없는 정말 두 옳은 이야기들을 하는 두 사람의 소신을 보면서 관객들은 과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굉장히 궁금한데 전 지금부터 영화를 보실 관객들의 어느 쪽으로 마음이 치우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그런 기분으로 보신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작품에 참여한 것을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관객분들께 알려지기까지 했던 모든 과정을 후회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만큼 배우 스태프분들과 지난 한겨울 고생했던 이 작품의 온기가 많은 관객분들께 전달해 드렸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배우분들 모시고 또 좋은 스태프들 모시고 지난 겨울 정말 그 추운 강원도 산골짜기부터 실제 저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까지 온 방광곡곡을 누비며 정말 정성을 다해 찍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과 그리고 또 관객 여러분께 꼭 전달되었으면 하고요. 예, 긴 추석 시즌 꼭 한번 찾아와 주셔서 과연 380년 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꼭 한번 같이 목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이어서 박혜일 씨 단독권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김윤석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면 안 될까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발짝만 이동하실까요? 네, 왼쪽 카메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감독님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앙 보시면서 남한산성 화이팅 하면서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